혼자서 괜찮겠어? 돈 정말 안 줘도 되겠어? 그렇다니까. 돈도 알바하면서 어느 정도 모아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3월 말, 벚꽃이 만개하려는 시기, 나, 쿠루카와 케냐는 대학교 진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었다. 엄마를 배려해주는 건 고맙지만 역시 학비랑 생활비를 혼자서 다 감당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괜찮다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 세운 거야. 아빠를 일찍 잃은 나를 엄마 혼자 키워오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두 분 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다. 그래서 엄마는 옛날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나를 오늘까지 키워주셨다. 그럼 시간 됐으니까 갈게. 한가할 때 연락할게. 그래,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야 한다. 알았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렴. 조심히 가야 해.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엄마를 생각해서 취직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는 게 좋다는 엄마의 의견과 대립했다. 여러 번 언쟁한 결과 양쪽의 타협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해결하기로 했다. 여기가 오늘부터 내 집이 되는 건가?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낡았네. 학비 다음으로 많이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월세다. 월세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찾아본 결과 이 낡고 문제 있는 기숙사, 건축 60년, 보증인, 계약금 필요 없음, 욕실 없음, 화장실과 주방 공용, 월 5,000엔의 매물에 도달했다. 실례합니다. 건물 안도 엄청 낡았네. 근데 역시 소문은 사실이었나? 이 문제 있는 기숙사에는 무서운 소문이 있다. 아무도 살지 않을 텐데 창문에서 여자가 보이거나 현관 앞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무언가가 앉아있는 등 다양하다. 일설에 의하면 옛날에 여기에 살았던 여자가 치정싸움으로 죽고 지방령이 되어 지금도 기숙사 안을 떠돈다던가. 영감이 없는 내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뭐 싸니까 상관없지. 비바람 피하고 잘 수 있으면 됐지. 어디 보자. 내 방은... 방금 시선이 느껴졌는데 기분 탓인가? 그리고 밤이 되어 이사업자한테 받은 짐을 정리한 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어디 보자. 이사 후 첫 저녁인데 뭘 만들까? 그러고 보니 여기는 냉장고가 없어서 뭔가를 사둘 수가 없네. 오늘은 대충 근처 마트에서 싼 재료를 사와서 괜찮지만 어차피 혼자인 거 차라리 냉장고도 살까? 방금 뭔가... 아니 기분 탓이겠지. 뒤에 있는 복도에서 앓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니 집이 울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곧이어 바닥을 기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집이 울릴 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와, 소리 진짜 어디서 들리는 거지? 내일이라도 집주인한테 확인해달라고 할까? 무서워. 랄라라라라랄라. 진짜 그만해. 제발 그만 부탁드립니다. 이윽고 내 바로 뒤에서 앓는 목소리와 기는 소리가 멈췄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 척을 하면서 저녁밥 준비에 몰두했지만 내 눈이 이상한 게 아니라면 내 어깨에 분명히 사람 손이 올라와 있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은 척 할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창백한 피부에 낡은 옷을 입은 여성이 불안하게 서 있었다. 배고파. 왜 쓰러지는... 갑작스러운 일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유령이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 애초에 이건 현실이 맞는 걸까? 실제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한동안 쓰러진 여성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계속 생각해본 결과 따뜻하다. 그렇다는 건 살아있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 집주인이 나 말고 사는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지는 않았었지. 배고파. 살려줘. 미안. 바로 준비할 테니까 기다려.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한 그릇 더.
그래. 잘 먹네.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이라 밥은 3인분 지었는데 벌써 거의 다 먹어버렸다. 이 친구의 이름은 시로사키 미유. 나와 같은 18살이고 이 기숙사에 반년 정도 전부터 살고 있는 유일한 주민이다. 아, 잘 먹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건 산더미처럼 많지만 일단 왜 아사 직전이었는지 알려줄래? 그건 그냥 돈이 없었기 때문이야.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잖아? 왜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거지? 뭐 아무튼 무일푼이라는 거지? 응, 네가 와줘서 정말 살았어. 내 방은 여기인데 여자 방 궁금하지 않아? 아니, 안 궁금해. 애초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뮤가 방문을 연 순간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쓰레기장 그 자체였다. 지저분해! 청소 안 해? 사실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생활 능력이 제로야. 그럼 부모를 의지하면 되잖아. 지금 당장.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난 부모님이 없거든. 게다가 부모님이 사랑의 도피를 했던 거라 친척들이랑도 교류가 없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구나. 어, 미우의 말에 의하면 원래는 부모님과 셋이서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반년 정도 전에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부모님이 남긴 적은 돈으로 이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지만 바로 저금이 동나서 궁지에 몰렸다고 한다. 나랑은 다르지만 꽤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구나. 일단 네 사정은 알았어. 생활 능력이 없다고는 했는데 부모님이 과보하셨던 거야?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척을 의지할 수 없고 가난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나도 미우와 같기 때문에 미우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닮은 처지인 녀석이 눈앞에 있는데 내버려둘 만큼 글러먹진 않았다. 알았어. 내가 널 돌봐줄게. 어? 단,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역할 분담을 하자. 역할 분담? 내가 주로 생활비를 벌 테니 너는 빨래, 요리 등 집안일을 해줘. 여유가 생기면 알바를 해서 돈 버는 거 어때? 물론 집안일은 네가 혼자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안심해. 알았어. 나 집안일 열심히 해볼게. 좋아. 앞으로의 방침이 정해졌으니 일단 씻으러 가자. 미유, 넌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엄청 냄새나. 여자한테 냄새 난다는 말은 실례 아니야? 알고는 있었지만. 맞다. 갈아입을 옷은 있어?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일단 내 옷을 빌려줄 테니까 이거 입어. 옷은 다음에 사러 가자. 이렇게 우리는 공동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못하는 미우에게 힘들긴 했지만 집안일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우선은 청소부터. 청소는 비교적 간단하니까 너라도. 살려줘. 뭘 어떻게 하면 쓰레기에 묻히게 되는 거야. 좋아, 마음을 다잡고 다음엔 요리를 해보자. 우선 거기 있는 야채를. 시칼이 날아가 버렸네. 일부러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역시 공부에 알바까지 해야 하니 매일 피곤했지만 2달이 지났을 즈음에는 미우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왔어. 어서 와. 저기 항상 강의 끝나고 늦게까지 알바하는데 괜찮아? 쉬고 있는 거야?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럼 나도 슬슬 알바 시작할까? 집안일도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미우가 일하는 건 좀 나중으로 미루자. 지금은 집안일에만 점열매져. 익숙하지 않은 일만 하는 건 몸에 안 좋다. 게다가 지금까지 남들보다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던 만큼 진로 같은 건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그럼 조금이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도록 집안일을 더 열심히 익힐게. 그래. 매일 꽉 찬 스케줄이라 내던지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미우가 있다. 나에게 있어서 미우는 이제 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고 보니 곧 미우 생일이었나? 여자는 뭘 선물하면 좋아하지? 멍하니 무슨 생각해? 타카하시구나. 그렇게 놀라니까 좀 상처받네. 그래서 나한테 무슨 볼일이야? 아니, 항상 대학에서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쿠로카와한테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말이야. 꼬시는 거야? 미안하지만 안 돼.
농담이었는데 내가 차인 것 같잖아.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무슨 고민해? 동갑 여자애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이, 너 의외로 연애에 관심 있구나. 의외라니 뭐야, 너무하네. 연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은 기숙사에 사는 애야. 연애에 관심 있는 거 맞네. 보통 기숙사라고 해도 이성이랑 같이 사는 곳은 잘 없거든? 아, 그 애 사진 있어? 일단 있긴 한데. 아, 걔냐? 뭐야 얘? 천사 아니야? 너 신고해도 돼? 왜 내가 신고당해야 하는 거야? 난 볼 일 있으니까 이만 간다. 잠깐 기다려. 나왔어. 어서 와. 오늘도 피곤하다. 미우, 저녁은 뭘 만들어? 준비해뒀으니까 대충 먹어. 무슨 일이지? 왠지 차가운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은 건가? 걱정했지만 미우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나 싶었지만 솔직히 짐작 가는 게 전혀 없다. 무턱대고 사과하면 불에 기름 붓는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미우와 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였다. 오랜만에 강의가 끝난 후 알바를 쉬게 되어 그대로 귀가했는데 기숙사 앞에 낯선 고급차가 서 있었다. 혹시 미우한테 무슨 일이... 미우! 나는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실에는 미우와 건장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얘기는 이상이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바로 결정하긴 힘들겠지. 네 미래를 잘 생각하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보도록 하지.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걸까? 말을 걸 틈 없이 건장한 중년 남성은 기숙사를 떠나고 말았다. 어서 와. 오늘은 빨리 왔네. 바로 저녁 준비할 테니까. 아까 그 남자 누구야?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됐으니까 이거 놔. 싫어. 손을 놓으면 네가 어딘가 멀리 가버릴 것 같아서 싫어. 알았어. 얘기하면 되잖아. 겨우 단념한 미우는 마지못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미우는 사실 유명 대기업 일족인데 아까 그 건장한 중년 남성인 숙부는 도피에서 실종된 미우의 엄마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미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럼 널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야? 조금 달라. 숙부는 나를 양녀로 맞이하려고 해. 양녀? 왜? 회사를 잊게 하기 위해서. 숙부한테는 아내분이 있는데 체질상 임신이 어려우시대.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의 딸인 나를. 상황은 대충 이해했어.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숙부의 양녀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어. 진심이야? 양녀가 된다는 건 여기에서... 응, 기숙사에서 나가게 될 거고 너랑도 헤어지게 되겠지. 마침 잘 된 거 아닐까? 마침 잘 됐다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한테는 피해도 많이 끼쳤고 앞으로도 같이 살게 되면 더 부담을 끼치게 될 거야. 나는 어차피 네 짐밖에 안 되잖아. 피해라니 무슨 소리야. 어? 난 한 번도 네가 피해가 되거나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얼마 전부터 상태가 이상하다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 봤어. 뭐? 네가 귀여운 여자애랑 같이 길을 걷는 걸 봤다고. 그게 뭐? 넌 그런 애가 취향이야? 사귀는 거야? 나한테는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였어. 아니야, 오해야. 오해? 걔는 그냥 대학에서 알게 된 애야. 깊은 관계가 아니야. 그럼 그때 뭐라고 했었던 거야? 둘이 친해 보이던데? 친해 보이는 건 굉장히 유감이지만 그래, 잠깐 기다려줄래? 어? 나는 잠깐 내 방에 돌아가서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갖고 와 미호에게 주었다. 열어볼래? 이게 뭐야? 곧 네 생일이잖아. 그래서 여자가 받으면 기뻐할 만한 선물을 같이 골라달라고 했던 거야. 지금까지 여자한테 선물을 준 적은 엄마 말고 없었으니까. 그럼 난 지금까지... 혼자 오해했던 거지. 애초에 너 말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 없거든. 전에 미래에 대해서 말해준 적 있지? 그때 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잖아. 만약에 숙부의 양녀가 된다고 치자. 그 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왔어? 아니... 그렇겠지. 대기업 일족인 이상 후계를 위해 너는 네가 바라지 않은 일 강요당할지도 몰라.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후계자랑 좋아하지도 않는데 결혼한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신은 있어? 제대로 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내 가족이 되어줘. 말은 이렇게 해도 나중 일이겠지만 미우, 난 너를 좋아해. 첫 만남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같이 살면서 조금은 서툴러도 열심히 노력하는 점에 이끌리게 되었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줘.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고백 같은 프로포즈. 미우는 내 손을 잡아줄까? 약간의 불안과 차이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감도 있었지만 나도 케냐를 좋아해. 앞으로도 쭉 잘 부탁해. 꼭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드디어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나중에 다시 방문한 미우의 숙배에게 미우가 양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전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듣고 걱정했는데. 그래, 그럼 거절당해도 어쩔 수 없지. 기껏 저를 찾아주셨는데 죄송해요.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후계자 문제는 원래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숙부, 감사합니다. 그래서 쿠로카와라고 했나? 네. 미우를 부디 행복하게 해주게 부탁한다. 머리를 들어주세요. 꼭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 겉모습만 보고 미우의 숙부는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떠날 때는 낡은 기숙사에서는 좀 그렇지 않냐며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 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생활하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긴장돼. 괜찮아. 우리 엄마는 살가우니까 너를 금방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럴까? 지금 나는 오랜만에 미우를 데리고 본가에 와 있었다. 엄마한테는 미리 미우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뒀다. 어머, 케냐? 엄마, 외출했었어? 잠깐. 그래서 이 아이가 미우니? 내 여자친구. 처음 뵙겠습니다. 케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결혼? 케냐, 아니 그게... 너 제법이구나. 이렇게 빨리. 그렇다는 건 곧 손주도? 혼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전제야, 전제. 나 아직 대학생이잖아. 미우, 케냐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나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 네. 케냐, 너한테 아까울 정도로 귀엽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시끄러. 난 애초에 미우 말곤 관심도 없거든. 어머나, 둘 다 얼굴 빨개진 거 봐. 젊은 게 좋다. 진짜 그만해. 나와 미우, 자라온 환경은 보통 사람에 비해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학을 진학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불행한 나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낡은 기숙사에서 미우와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럼 밖에서 얘기하긴 뭐하니? 안으로 들어와. 미우. 사랑해. 나도. 앞으로는 행복으로 가득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